연예계 얘기 잠시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씨 탑스타인데 결혼한다고 해서 화제였는데 협찬을 결혼식 할 때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예인들이 결혼하면 뭐 누가 뭐 결혼식장 뭐 다 대주나 보죠? 톱스타의 경우에는 너도 나도 나섭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일반인분들 정말 준비할 거 많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근데 톱스타급이 되고 나면 결혼 소식만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같은 브랜드,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서도 여러 군데서 옵니다. 아니 주로 누가 옵니까? 정말 예식장부터 뭐 예식장. 음식, 네, 뭐 드레스, 턱시도, 뭐 반지, 여기다 위에다 쓰는 거 뭐죠? 액세서리, 네, 왕관. 그것까지 모든 것들. 화장도 해주고요? 화장도 해주고 모든 것들, 신혼여행지까지. 반지도 해주나요, 심지어? 반지 같은 경우도 협찬에 들어갑니다. 오. 시계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은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인데요. 네. 근데 아무튼 그 톱스타급이 되면 그렇게 제한이 많이 오는데요. 톱스타가 아닌 경우에는 발품을 파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못 버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조금 뭔가 윈윈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고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극과 극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 좀 업계 쪽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겠어요. 워낙에 아시아 전체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커플이잖아요. 이걸 송송 커플이, 송혜교, 송중기 커플이 다 거절을 했잖아요. 아쉬움이 많이 남죠. 왜냐하면 정말 조금만 걸쳐줘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홍보가 대단할 텐데 네. 전혀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내 힘으로 자력갱생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 힘으로 우리들의 맞는 추억을 만들겠다라는 거여서 네.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협찬을 하는, 이렇게 무협찬 결혼식을 하는 커플이 네. 송송 커플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네. 원빈 씨와 최고였죠. 이나영 부부도 그렇고요. 최고였죠. 강원도 밀밭이 최고였고. 밀밭에서, 예. 뭐 국수 정말 가마솥 해가지고 가마솥도 빌려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일가 친척분들만 모시고 했는데 11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됐었고요. 김태희 부부도 성당에서 했는데 아마 드레스를 스타일리스트가 직접 만들고 디자인을 김태희 씨가 직접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전에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 직접 만들어서 자신 집 앞마당에서 했잖아요. 제주도에서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하나하나 좀 우리들만의 추억을 만드는 게 어떠냐라는 열기가 이어졌던 것 같고 2010년 그 전까지만 해도 협찬 열기가 과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예, 그렇게 결국 과거에는 과도한 협찬 열기 네. 때문에 뭐 협찬을 해줬는데 그 옷을 안 입었다 해서 무슨 네. 소리가 오르기도 했었죠. 최근에도 있었죠. 그 에릭하고 나이미 커플인데 공항 패션이 사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취재를 할 때는 아이템이 이슈가 좀 부족할 때 공항에 가면 한류가 한참 그게 달했었을 네. 때는 일본 갔다 오는 그 스타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공항 가고 또 혹은 이제 인천공항 가면 미국에서 밤새 와가지고 피곤한 모습으로 이건 좀 노출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합의 보고 보도 안 한 적도 있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만 이슈가 되고 매체가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기획적으로 공항 패션에 대한 취재가 열기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홍보도 과열이 되고요. 에릭 씨 커플 같은 경우에 우리는 아니다. 소위 먹튀 논란의 주인공들이 아니다. 우린 몰랐다 사전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아무튼 홍보해주는 업체에서는 좀 우리가 뭔가 브랜드를 해줬는데 협찬해줬는데 홍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에릭 씨 쪽에서 일부러 다른 게이트로 인천공항에서 신혼여행 끝나고 올 때 의도적으로 나온 게 아니냐 일단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뭐 공항 패션까지 이렇게 네. 협찬을 받는 거 보면은 좀 홍보 효과가 똑똑한 거는 같은데 네. 그래서 과거에는요 초호화 웨딩이 주로 이렇게 네. 치러졌었잖아요. 주로 이제 호텔에서 신성일 엄앵란 선생님 부부가 아무래도 네. 원조가 아닐까 어우, 싶은데 어마어마했었죠. 60년 되면 뭐 저희 그럼요. 태어나기도 전인데. 근데 그때는요 하객들이 4천여 명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전국에서 신문을 보고서 보도를 접하고서 정말 산골에서도 다 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고무신을 신는 분들도 많았던 시절이잖아요. 네. 영상이 저는 기억이 나요. 너무 인산인해를 잃어가지고 고무신을 다 잃어버리셔가지고 그때 당시 수레 같은 걸로 몇 짝이 나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고요. 정말 연예인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축의금을 직접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일반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나중에 줬다 축의금 받는 이 대가 다 망가졌을 정도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스타인데 스타가 뭐 돈 많이 쓰고 호화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뭘 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타들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이나 크고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도 작은 결혼식을 많이 장려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수 나서갖고 작은 결혼식을 조금 더 미리 이렇게 장려하는 상황들을 거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송송 커플이 화제인 건데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이제 송혜교 씨 팬클럽 같은 경우가 서울대학교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서 1,710만 3,100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2017년 10월 31일에 두 커플이 결혼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좋은 모습들을 통해 갖고선 선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결국 공인으로서 굉장히 좀 더 좋은 이미지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요. 숨진 환자를 바다에 이렇게 유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의사입니다. 네. 참 경악할 만한 일인데요. 경남 거제 한 의원의 원장이 의료사고로 숨진 환자를 이렇게 바다에 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 41세 된 여성인데요. 사실 강모 씨라고 해서 주거지는 서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거제에 5월 달부터 이 프로포폴이라는 향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뭐 수면 마취 유도제로도 사용하긴 하는데 연예인들도 굉장히 말썽이 많이 났었던 이런 그 약이죠. 이 프로포폴 수면 유도제를 5월 달부터 26차례 걸쳐 쭉 맞아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10cc, 그 다음에 30cc, 50cc, 100cc 이런 상태로 맞았는데 결국은 이 여성이 4일 날 오후 3시경에 이 프로포폴을 투여를 했는데 30분 정도 지나서 심정지가 와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병원은 간호조무사들하고 이제 알력이 있어서 3명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인데 병원 접수처에 이제 직원이 퇴근한 이후에 이 여성을 사망을 했는데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 네. 사실 렌터카를 빌려서 새벽 1시에 바로 그 선착장으로 가서 유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를 놓는데 마치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한 것이죠. 위장까지 했군요. 네, 그런데 이제 5일날 오후에 이 어민이 이걸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결국 인근의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웬 차량이 폭우 속에 30분 정도 있다가 사라집니다. 결국 경찰이 추적 끝에 거제 시내에 있는 한 57세 된 병원장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끔찍한 것은 진료 기록도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영양제를 놨었다. 그럼 왜 시신을 유기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사실은 처벌이 두렵고 빚이 많아서 그랬는데 그 부분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사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그런 입장의 의사를 시작하는 분인데 상당히 전국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의료사고로 사망했는데 그러니까 5월부터 26차례 정도 프로포폴을 맞았고 네. 그 용량을 높여갔다라고 하면 저 의사가 이렇게 프로포폴을 계속 넣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놔준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확인해야 네.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그 병원장이 프로포폴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서 병원의 영리적인 목적을 통해 갖고서는 불법 시술을 했던 정들이 있는가에 대한 여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해서 피해자가 이 여성 말고도 기타 여성들이 더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건강검진에서 위내기 내시경을 받게 되면은 이 프로포폴 투여 같은 경우가 한 10cc 미만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100cc 정도의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올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지금 현재 곽 씨 같은 경우는 그 5월에서부터 20여 차례 정도 이 병원에 내원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경남 거제인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지역이랑 연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나름대로 연고가 있는 사람인데 왜 여기까지 와갖고서는 이렇게 시술을 했을까에 대한 여부를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한두 번에 있는 그 프로포폴을 맞은 것이 아니라 혹시나 좀 이러한 부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 시술이 개입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조금만 말씀하시기엔 조금 보완할 거는 사실 이 의사가 영리의 목적으로 이 향정을 투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의 용량에 따라서 30에서 50만 원씩을 받은 게 드러났거든요. 50만 그렇기 원이요?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그 의사가 그 여기에 병원을 만들면서 상당히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용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때는 사실 특별히 비용을 더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 목적으로 했는 것이 명백한데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 3년쯤 전에 연예인에 대해서 프로포폴을 과다해 투입해서 사망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도 이른바 업무상 과실치사로 지금 그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요. 단순히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받는 것을 넘어서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의사로서도 치명적이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대학병원 가면 사실 프로포폴 많이 쓰지 않습니다. 네, 다른 약품 쓰는데 좀 위험한 것 같고요.